This is mine. 클레어 페이스 엄청 이쁘지 않아? 네, 예뻐요. 지금 설명드릴 피드백들은 순도 100%예요. 그 주신 의견들을 진짜 그 마침표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토시 하나 받들이지 않고 그리려고 했었고, 지금 전체 리뷰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약간 애매한 성격의 의견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고 다음 주에 피플팀 논의를 통해서 추후 다룬 뒤에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피드백은 익명 100%예요. 저도 익명으로 되어 있는 취합본을 받았고 저랑 잭이랑 쭈니랑 논의하면서 이거 누구지? 라고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묻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익명의 취지를 잘 반영을 해서 그 설명할 때 의견들이 나왔을 때 저 누구지? 이런 생각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설명 중에 내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막 이렇게 웅성웅성 티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모두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봐주세요. 이 피드백은 크게는 개인 피드백이랑 똑같아요. 개인이 잘하고 있는 것,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모분화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지적인 피드백,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회사가 개선을 하면 좋겠다를 알려줄 수 있는 발전적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지지적 피드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지적 피드백은 또 신기하게 그 비슷비슷한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견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유형화를 조금 해봤거든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피드백은 공유, 투명, 비전, 애사심, 주인의식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제가 주요한 문장들만 좀 읽어드릴게요. 정기적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성장 로드맵 제시, 동기부여, 현 상황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보다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재정 상태를 포함한 회사의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 타운홀 미팅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변동되는 부분이 투명하게 공유된다는 부분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투명한 방식으로 현재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명확한 비전까지 제시해 주시는 것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만듭니다. 보면 이거 문장 다 다른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묘하게 비슷하잖아. 이게 다 좀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이런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그 마스상국은 아마 그 사회생활 해준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근데 사실 공유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17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한 번도 기존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없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상공은 되게 초기부터 되게 투명하게 공유하려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이 만드는 회사, 그리고 같이 나누는 회사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취지였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취지를 또 공감을 하고 이렇게 또 적어주신 것들을 보니까 되게 저도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그런 좀 투명한 회사의 경험을 많이 좀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성장, 리더십, 조직 문화, 고민, 감사예요.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고민해 주시는 것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늘 애써주시고 회사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부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정에 있어서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정하면서 직원들 모두가 동의하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들이 저나 잭이나 준앱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게 저희가 신생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생 회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바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건강한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이제 비전 하에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의 고민이나 노력들을 또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되게 또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지적 피드백은 진심, 애정, 존중, 사랑, 진정성이에요. 항상 팀원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항상 감사합니다. 구성원을 진심으로 애정하고 대하시는 모습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마스상공은 참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의욕이 있고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마스상공의 제일주는 직원들과의 업무 협업은 타 회사 대비 매우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 하며 디벨롭 해나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게 애정을 느낍니다. 구성원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애사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만족도가 높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사에 대한 이제 평가에서 애정이란 키워드가 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회사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그룹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보다는 좀 성과를 중심으로 많이 피드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쩌면 마스상공이라는 회사에 조금 차별화된 DNA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지금처럼 동료들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마스상공의 DNA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은 행복, 실질적 복지, 만족이에요. 더 나은 워크라이프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실효성 없는 복지 문화가 아닌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맞는 실질적인 복지로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복지책 역시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한 듯하며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만족스럽습니다. 회사의 문화, 복지, 처우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물론 우리가 막 대기업처럼 어마어마한 복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자본 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꾸준하게 복지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복지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복지를 통해서 직원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해보자 라는 이제 취지하에 결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도 이렇게 크고 작게 좀 꾸준히 복지들을 개선을 해 나가서 한 5년 뒤쯤에는 마스상공 복지론 탑클래스다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많이 좀 만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지지적 피드백은 제가 나중에 문서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지적 피드백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저희가 많이 면접을 보면서 그 채용 공고에 마스상공은 어떤 회사고 또 어떤 회사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 목이 아프니까 쭉 읽어줍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스상공은 높은 인재 밀도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동료들을 프로로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력하여 일합니다. 모두가 인간적으로 수평하고 친근한 관계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합니다. 마스상공에서 성장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즐겁게 밀도 있게 일하며 꾸준히 성장하고자 하는 분이 행복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조직이 구성원의 인간적인 만족과 행복, 지속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더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앞서서 그 적어주셨던 지지적 피드백들의 키워드와 또 저희 경영진들이 지향하는 어떤 회사의 발전 방향과 정말로 그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투명함, 공유, 성장, 리더십, 조직 문화, 애정, 사랑, 진심, 복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좀 공감대의 저변들을 좀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또 이렇게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한 맛, 지지적 피드백이었고 이제 마라 맛,
발전적 피드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발전적 피드백은 사실 애정이 없으면 못해요. 사실 무관심하기가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전적 피드백은 어쩌면 질적 피드백은 감사하다로 끝날 수 있지만 발전적 피드백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데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메인입니다. 발전적 피드백 첫 번째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그 사무실 내에서 전화로 상대방에게 크게 접니다. 소리를 내어 싸우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구성원들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클레어를 믿고 따르는 만큼 다른 모습에 당혹감이 크기도 하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표님의 눈치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그런 모습이 직원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 같다. 조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가을쯤에 삼청에서 제가 전 회사 대표님과 통화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좀 부당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당한 언어 폭력에 저도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이제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피드백을 받고 보니까 그 생각이 되게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회사의 리더가 회사 안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을 있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대표인 제가 회사 안에서 그렇게 언성을 높였다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고 굉장히 부끄럽게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나치지 않게끔 한번 짚어주신 지점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절대로 제가 언성을 높이거나 흥분할 일이 없도록 많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의견들이 많아서 좀 묶었어요, 주제별로. 정기적 소통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클레어와의 교류가 많이 적어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이번 진을 통해 듣고 계시겠지만 클레어이기에 아래칠 수 있는 시그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이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과 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만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 팀 단위 혹은 북 단위로 티타임 미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맞아요. 제가 저스트코? 단어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땡. 제가 그 어떤 그 실무의 구심점을 두 국장님들에게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제 딴에는 약간 이게 스텝백 한 게 오히려 좀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많이 좀 못 가져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성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두 국장님들에게는 실무랑 얘기 진짜 많이 나눠야 된다고 엄청 잔소리 하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많이 좀 대화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앞으로는 그런 개인 단위, 팀 단위, 북 단위로 좀 티타임을 캐주얼하게 자주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소통이라는 게 그냥 저랑 친구 먹자고 소통하자 의미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냥 회사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티타임뿐만 아니라 이런 애니얼 피드백 외에도 계속 의견을 조금 개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고들을 좀 마련을 좀 2분기 내에는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스트코 이것 때문에 얘기하셨구나. 그리고 그 소통 관련한 이제 부분인데 그 저스트코에 있을 때는 모두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쉽다. 이것도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스트코에 있을 때는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되게 자연스럽게 그 1층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카페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왔어. 그 회사 그 카페 매출을 아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올려줘서 신기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서 거기서 회사 얘기도 하고 개인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공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카페를 가기는 하지만 좀 멀기도 하고 좀 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럼 이거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근데 쇼파에서 블리스 드세요 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생각한 건 이제 봄이 되니까 그 테라스에 예쁜 그 테이블이랑 파라솔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빵도 해먹고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좀 자연스럽게 와서 얘기도 하시고 좀 저스트코 때 좀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것도 3월생에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또 이제 해보시고 이 정도는 나 만족 못한다. 왠지 이 정도는 놀라지 뭐. 의견을 적당히 놀래.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소통 부분이에요. 팀원들을 더 이해하고 더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 2주마다 1회 이상 롱런치를 장려하면 어떨까요? 대화 주제에 대해서들은 리더분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정하는 식으로 진행하거나 백종환 코치님이 매주 월요일에 보내주시는 대화 주제로 진행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롱런치 하세요 하지만 이게 뭔가 가이드화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2주에 한 번은 조금 잦은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팀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의식적으로 롱런치를 하자라고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때 팀별로는 이 코치님 주제도 좋지만 그냥 자유롭게 업무 이야기, 개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리더분들은 저희가 그 창업하고 팀장 이상 모여서 사실은 그 밥을 먹은 게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또 의미가 있었어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리더분들, 팀장 이상의 리더분들의 경우에는 분기에 한 회 정도는 롱런치를 하면서 이때는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 문화나 리더십 관련된 주제들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자리를 잡으면 진행하면서 이제 빈도는 더 높여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월부터는 혹은 2월부터 바로 하셔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롱런치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 관련된 의견들이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상대방의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도가 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전, 퇴근 후에 연락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니까 사내에서도 기본적인 업무 요청들을 메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 후에 온전히 쉴 수 있을 때 내가 계속 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오프가 되어 있어야만 사실 본인도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을까에 고민이 있고 특히 협업 툴은 실무에 워낙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피플팀이랑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좀 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퇴근 후에 연락이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경우들도 사실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급할 때는 연락을 이제 주시되 반드시 지금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라는 거라면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혹은 다음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형태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도 좀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토픽인데 그 유연근무제 관련한 거예요. 저희가 유연근무제를 모두가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적인 삶의 만족도와 공적인 삶의 집중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10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자주 계시고 혹여나 빨리 출근하더라도 개인적인 약속이 없는 이상 자연스럽게 7시에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 출퇴근제는 현재는 대부분이 그 10-7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초기에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애기 키우시는 분들, 예를 들면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들이 또 많이 있으시니까 혹은 나는 새벽에 운동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난 학원에 가고 싶어 아니면 난 6시에 가는 학원에 가고 싶어 뭔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유도를 드리자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저찌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좀 관성적인 10to7이 된 것 같긴 해서 이게 좋은 제도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럼 잘 활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이것도 휘플팀이랑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직 제도가 있는 이상 팀원들도 저는 오늘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고 싶습니다 라고 팀장들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팀장들도 오늘 친구는 6시 퇴근이구나 그러면 좀 회의 시간이나 뭐 이런 걸 좀 당겨보자 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좀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적인 측면들을 많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 상공 일하는 방식 7가지의 경우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자주 주기적으로 익명 조직 문화 평가를 진행하여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했어요. 저희가 조직 문화는 반년에 한 번씩 그 구글 시트로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랑 좀 쭉 논의했을 때는 어쩌면 빈도보다는 좀 상시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눈이 가시는. 너를 지금 화장실의 의미로 쓰신 거군요. 화장실에 썼다 이사해서. 무슨 용어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클리 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화장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화장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의미인 줄 알고. 신나겠구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위치에 그냥 붙여보자. 소극적이긴 한데. 영단어처럼. 였었고 하나는 리더들끼리 롱런치를 할 때 일단 이 조직문에 대한 각각의 논의는 필수로 진행을 하자. 리더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또 자연스럽게 또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진단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견은 프로젝트가 끝나고 각자 스스로의 기여도를 체크할 수 있는 표나 함께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갖게 하는 등의 리뷰 활동을 장려해 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과 강점을 파악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야. 우리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장이라는 것이 내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뭐를 배웠고 뭐를 남겼구나를 복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뷰 제도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것도 구성원들 의견 반영해서 어느 정도 좀 제도화 해가지고 2분기부터는 바로 좀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이 함께 진행 업무를 파악하고 논의하기에 회사의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쁩니다. 지금보다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가 많이 나는 거지. 화가 많이 났어.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의견이에요. 왜냐면 배경 설명을 먼저 일단 드리자면 제가 잭이랑 준에게 실무를 총괄하는 국장 이상으로 임원의 역할을 이제 요청을 드렸죠. 사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제 거의 3분의 1 이상인데요? 사실 저 회사에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임원 레벨의 러브콜이 꽤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조심스럽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때 조직이 정말 순식간에 망가지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역할을 나눠서 두 분들 제가 믿고 의지하는 잭과 준이 임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 요청을 드렸던 게 한 가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조직도 아닌데 그냥 제가 혼자 뚝딱뚝딱 결정하면 뭐 되지 왜 이렇게 논의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제가 실무를 컨트롤하는 총괄의 역할이었으면 제 판단에 저도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를 할래 말래, 아니면 이 사람을 채용을 할까 말까, 아니면 이 제도를 만들까 말까, 크게는 평가나 성과 보상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면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관점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분에게 사실 의견을 많이 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고 사실 중요한 건 당장의 실무는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두 분에게 그 실무 우선권 내가 뭔가 요청을 해. 근데 실무에 뭐 걸렸어 바빠 그러면 제가 고집할 수 없는 딱 쿠폰 같은 게 몇 개 발행. 아 제가 이따 반갈이 해드릴게요. 반을 안 돼요. 지금도 요청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대표이다 보니까 좀 무게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무 우선권을 드리려고 하고 두 분은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그 C레벨로서 성장이 사실 필요해요. 팀장으로서 이제 대표로서 다 성장해 나가듯이 팀원으로 성장해 나가듯이 두 분도 C레벨로서 성장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업무에 맞춰서 그 C레벨로서 성장 속도는 조금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바로 직원 경영 자율 참여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있을 때 그냥 셋이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건을 올리고 나 이거에 관해서 의견 좀 내고 싶어 한 사람들 있으면 자율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다 서로 얘기 주고 받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회사는 이런 관점이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다음 달부터는 한번 크고 작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자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강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뭐 안 했다고 해서 뭐 전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음 달부터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피드백 및 연봉 협상 방식을 개선해 주세요 라는 의견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참 좋은 의견. 일단 이제 피드백 관련해서는 익명도 실명도 아닌 피드백 방식이라 생각된 오픈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요. 보다 솔직한 피드백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게 결국 디지털 파일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출력 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구석에 함을 두고 출력해가지고 넣게. 그러면 진짜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미리 페이크 종이를 한 10장 정도 넣어놓는 거예요. 섞이게. 섞이게. 출력 제도를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현재는 익명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사실 추구하는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이 익명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누구나 업무적인 피드백 요청 사항은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로 좀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언제까지나 익명으로만 의견을 준다가 아니라 이걸 현재 바탕으로 하되 천천히 우리에게 맞는 문화로 투명한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좀 바꿔 나가자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KR의 경우 업무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과제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난 4분기 타운홀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마치 언젠가 해야 되는 다이어트나 언젠가 해야 되는 영어 공부처럼 마음의 짐만 되지 원래 취지에 맞게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사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선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OKR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이것도 2분기 내에 좀 전사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동료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할 때 거기에 대한 업무적 근거를 적는 방식으로 고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피드백은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피드백을 주는 것이 월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수시로 자주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서로 친하고 친근하고 개인이 좋아하는 조직일수록 개선사항 혹은 불편한 피드백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냥 되게 그냥 냉정한 조직들은 뭐 일 있다 그래서 다시 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근데 좋아하니까 그걸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칫 우리 같은 문화의 회사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의식적으로 피드백을 좀 강조하고 피드백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피드백을 서로 해나갈 수 있도록 투명한 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 방식을 계속 개선을 해 나가 보려고 해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조직문화 진단을 했을 때 개인의 평가가 제일 낮고 회사의 평가도 제일 낮고 개인과 회사 간의 오차가 제일 큰 두 개의 항목이 그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그런 소통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습해 나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면평가의 부작용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평가자 입장에서 단편적이고 불편한 한두 개의 상황을 가지고 개선 피드백으로 제시한 경우에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해당 피드백이 의견이 나온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듯 해명을 하게 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가 개인의 개발과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 또한 경험하여 알고 있지만 연봉협상, 승진과 같이 평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평가자도 충분히 납득할 피드백이 아닌 경우엔 다소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평가자보다 함께 일하는 상급자 혹은 경험이 풍부한 한 사람의 숙련된 평가가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단면평가를 이제 진행하는 많은 회사들에서도 사실 겪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그 상사평가, 상사가 너는 이거 몇 시야 이렇게 하는 상사평가가 있고, 동료들끼리 하는 이제 다면평가로 나뉘어요. 크게는 상사평가는 위계질서가 강한 관료 조직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상사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윗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이에요. 그냥 동료들은 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쟤는 싹싹하지 않아, 넌 C야 하면 C야. 그 사람은 연봉, 승진 다 반영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사내 정치가 생겨요. 막 준한테 막 딸랑딸랑 이 맛이구만. 그리고 상대평가는 상사는 그 성과, 매출이라는 압박으로 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과 중심 평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성과가 낮은데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리더들이 그래서 영향력과 통제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단점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다면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조직,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수평적 조직에서 상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의견도 중요해하는 경우에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잽준의 의견보다 어쩌면 그 동료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절대 다수니까. 그리고 다만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험치 미숙으로 인한 혹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차원의 평가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숙련된 평가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객관적으로 보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잘 주고 싶어 라는 이제 인기 투표로 흐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직에서는 리더들이 절대 권력을 발휘하기가 사실 어렵죠. 저희가 사실 치고하는 방향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다면평가 쪽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주셨던 이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는 이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다 같이 많이 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연봉 관련된 부분이에요.
팀원들의 연봉협작 결과 및 피드백 내용을 팀원들의 성장을 위해 각 팀장들에게도 공유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생각할 좀 여지들이 있는데 일단 인턴 피드백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공유를 드렸어요. 결국 그 친구를 코칭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팀장이기 때문에 팀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공유를 드렸었고 팀원들의 연봉 협상 시 각 팀장님들과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사실은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요. 그 회사 생활 해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연봉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느 회사든 퇴사 사유가 됩니다. 그만큼 연봉 정보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좀 정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고 물론 다른 회사에서 한다고 우리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이제 찾아 나가면 되는 거기는 한데 현재는 이제 국장님들이 팀장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피드백을 이제 반영하고 연봉 테이블을 작성을 하긴 했지만 실제 숫자까지 팀장들하고 논의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이거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보고 한 번 더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봉의 경우 채용 공고에 금액을 미리 명시하면 좋겠다. 요거는 바로 반영했어요. 바로. 저희가 면접 때는 사실 설명을 드리는데 공지는 안 썼거든요. 근데 또 이런 투명한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 바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연협의 경우에 퍼센트를 미리 공지한 후에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서 좋은 의견을 저희가 잘 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경영진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원 참여 잘 논의를 통해서 마스 상고에게 딱 맞는 형태로 개선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연봉을 크게 보자면 호봉제 들어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호봉제와 성과제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호봉제는 위계질서가 강한 수직적 관료 조직에서 많이 차용을 해요. 연차가 높으면 무조건 연봉도 더 높아요. 연차에 따라서 임금이 쭉 상승을 하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소폭 인상 정도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개인 역량과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연차 높은 사람들이 짱이야. 그래서 상급자 고인물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보다는 자기 이제 자리 사수하려고 안전 제일주의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연봉 가이드 논의할 때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과들을 베이스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회사에서 10% 뭐 15% 혹은 그 이상을 협상하는 경우가 이직이 아닌 이상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하는 스타트업 조직을 지향하기 때문에 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임금 상승률을 가져가자. 때문에 퍼포먼스가 기대 이상이야. 그럼 빡! 기대 이하야. 그럼 동결, 되게 역동적으로도 갈 수 있다를 전제로 했었어요. 개인의 역량과 성과가 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성과를 내는 인재들이 조금 더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성장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인정받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한 회사의 어떤 키워드로 가져가고 싶었어서 이런 방식으로 베이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좀 러닝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바탕으로 또 우리에게 맞는 그 연봉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그 피드백에서 나왔던 중요한 의견들은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지금 반영을 안 한 의견이 3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 차주의 피플팀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다룬 뒤에 그 피플팀 내용과 오늘 얘기 드렸던 내용 등등등 반영해서 제가 또 팔로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무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중요한 그 공지사항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희 마스 성공을 떠나게 되었어요. 셀파이어. 마스 성공의 불리한 속박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행복을 찾아 떠나시게
배웠고 사실 너무 아쉽지만 개인의 삶이고 개인의 커리어이기 때문에 미래에 좀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이 맞다, 응원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다 뭐 아름아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있을 때 회사의 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인수해.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롱런치로 셀고빠 성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얘기 많이 나누도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 그때 또 얘기 더 많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이 자료는 제가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